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go. 저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거 이후로 또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 중에 좀 더 사야 될 회사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정말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요즘에 제일 핫한 챗 GPT와도 뭐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 몇 개월 사이에 제일 핫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사야 되고 왜 좋은지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아주어인데요. 이 아주어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애플에게 아이폰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아주어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돈 버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포화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장사만 하다가 바로 클라우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이 뉴 CEO가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돈 버는 게. 그래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으로 인하여서 저도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만 그 성장이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핫한 바로 AI 그 시장의 중심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바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보시면 바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1년에 한 45 빌리언 달러를 벌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4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이 등치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치가 지금 2 트릴리언 달러가 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1년에 45%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성장입니다. 정말로 1 빌리언 달러짜리 회사가 20 밀리언에서 30 밀리언 이렇게 번다면 성장이 1년에 30%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요.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에 4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45조.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 45조를 벌어들이는 그런 비즈니스가 1년에 45%가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1년에 10%, 20%만 성장해도 대단한데 45%. 그것도 2022년 팬데믹이 막 와서 힘들어할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좋은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독 형태로 바꾸면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바꾸면서 자기 클라우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뭐 클라우드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클라우드를 하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판다든지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웹사이트를 하고 뭐 그런 거는 다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쓰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가 프로그램을 갖다 파는 회사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뭐 한 번에 사는 거에서 매달 이렇게 구독하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로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이 다 클라우드로 갔는데 자기네들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서 이득을 어떻게 보면 2배로 볼 수가 있죠. 일석이조의 그런 이득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엄청난 등치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여기서 더 클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보고 난다면 이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뭐 AI죠. AI가 엄청난 트렌드를 타고 있어요. 특히나 이 챗 GPT. 이건 뭐 돌풍입니다. 거의 아이돌급인데요.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지금 프라이빗 회사예요. 이 주식 회사가 아닙니다.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오픈 AI에. 사들이는 게 아니라 투자를 1 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요. 1,000원이 1불이었을 때 1조를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머리를 잘 쓴 게 어떤 이제 딜로 투자를 하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쉐어도 가져오지만 제일 잘했던 건 바로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픈 AI에서 나오는 어떤 테크놀로지, 뭐 어떤 상품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통해서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에서 AT&T와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죠. 이제 아이폰을 살려면 AT&T라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뭐 SK 아니면 뭐 KT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와 독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리난 챗 GPT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삼성에서 구글을 빼고 빙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챗 GPT 때문에. 재밌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나운스하기를 한 10조 정도의 10 빌리언 달러 정도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에. 그건 엄청난 투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픈 AI를 쓰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뭐 당연히 쓰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구글에서 그 딥마인드 만들면서 이렇게 뭐 바둑 두고 이러면서 구글은 이렇게 AI에 이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게 좀 바뀌었죠. 지금은 뭐 AI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오픈 AI가 이렇게 팡 터져주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어쨌건 저쨌건 AI 쪽에서도 미래가 밝은 회사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오픈 AI에서 나오는 뭐 챗 GPT 뭐 다른 프로그램도 다 아주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베이스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픈 AI에 더 돈을 쓴다면 그 이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이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와 AI만 생각해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당연히 이렇게 큰 회사들은 파이낸셜을 안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펀더멘탈 파이낸셜 좀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인포메이션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다시 많이 올랐어요.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한 288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147 트릴리언 달러예요. 엄청난 등치를 갖고 있죠. 배당도 좀 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뭐 0.9%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치를 보게 되면요, 발리에이션을 보게 되면 프라이스 퍼 북은 한 11 정도 돼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도 25.64, 프라이스 퍼 세일도 10.59, 프라이스 퍼 어닝이 32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아주 싼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을 보게 되면요, 레비뉴가 16%씩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이 24%, 넷 인컴이 22%, 그리고 EPS가 24%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등치를 본다면 이런 성장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턴 온 에셋은 19%예요. 그리고 리턴 온 에퀴티는 거의 40%, 39%예요. 엄청난 거죠. 넷 마진이 33%입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17%. 그러니까 그냥 다른 회사들, 이게 테크 회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넷 마진이 거의 2배예요. 그리고 인베스트 캐피털 그거 보시면 28%. 엄청난 이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바로 뎃 에퀴티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뎃 에퀴티가 0.3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돈 빌린 게 없죠.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 베네핏 받으려고 돈을 좀 빌릴 텐데 거의 뭐 돈 빌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튼튼한 회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눈에 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등치가 지금 2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데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팬데믹이 오건 말건 뭐 무슨 일이 생기건 말건 2022년도에 이자가 오르건 말건 성장하시는 걸 보면 뭐 예쁘게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레베뉴도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어닝도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모르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 1년에 버는 돈이 120 빌리언 달러, 120조가 넘는데 1년에 성장하는 것이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120 빌리언이 조금 넘었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200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얼추 2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회사가 싼지를 좀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5년과 비교해봤을 때 그냥 계속 스테디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5년 동안 살려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살려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5년 전에도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년 에버리지랑 이렇게 지금 수치가 어떤지 그걸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Price per sale 보시면 5년 에버리지가 10이에요. 지금이 10.6. Price per earning 5년 에버리지가 34예요. 지금이 32. 조금 싸네요. 뭐 싸다고 말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price per cash flow가 5년 에버리지는 23, 지금은 25. 약간 비싸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자가 올라가니까 조금은 캐시플로우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price per book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평균이 11.9인데 지금은 11.7입니다. 그냥 5년 평균이랑 지금이랑 계속 같이 가고 있고 그냥 뭐 주가도 아주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그냥 똑같은 상태로 그리고 어닝도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싸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싸질지 안 질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CEO가 잘하고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등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걸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 오퍼레이팅 퍼포먼스가 좋은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뭐 리턴 온 에셋은 어떤지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것도 5년 에버리지랑 지금이랑 어떤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5년 평균이랑 지금이랑 보시면 이제 리턴 온 에셋은 이제 갖고 있는 돈이죠. 그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 5년 동안은 한 16% 정도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1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에셋 갖고 있는 양에 비해서. 그리고 리턴 온 에퀴리 같은 경우는 에퀴리는 이제 주가 이 주식이죠. 5년 평균 같은 경우는 40%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에퀴리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39%.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털.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캐피털이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나오는 돈은 얼마인지 리턴은 얼마인지 보는데요. 5년 평균이 25% 정도 되는데 지금 28.7%.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5년 평균이랑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장 너무 좋습니다. 뭐 이 등치에 비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뭐 대단합니다. 넷 마진이 뭐 40%입니다. 인베스티드 캐피털 이것도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캐피털이 그렇게 많은데 등치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성장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등치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치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뭐 프록터 앤 갬블이나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그냥 많이 줘요. 돈 번 걸로 더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질 않아요. 이익, 성장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싸지는 않다. 과연 싸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더 사질 못했습니다. 처음 샀던 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샀어야 되는데 거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못 샀어요. 쌀 때를 기다리다가 또 놓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성장은 계속하고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지 요번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욕심을 부렸죠. 더 떨어져야 된다.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